네, 반갑습니다. 노아의 김진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슬러시 혹시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뭐 거의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행사인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슬러시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도 처음 갔습니다. 근데 핀란드에서 열리고 있고 인구 50만 명밖에 안 돼요. 핀란드의 헬싱키가요. 헬싱키에서 열리는데 헬싱키 인구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수도죠, 핀란드. 근데 여기에 매년 2만 명, 금년에 한 18,000명, 2만 명 정도 왔다고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2만 명 정도의 스타트업 관계자, 특히 인베스터가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옵니다. 돈 내고 옵니다. 희한하게. 스타트업의 VC 펀드와 엑셀러레이터들이 100만 원 정도 되는 인베스터 패스를 사서 직접 와서 스타트업들과 미팅이 미덥, 파티라던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1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이제 참여해서 부스를 이제 꾸립니다. 그런 행사에 좀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저도 가기 전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는 그 테크크런치, 요즘은 좀 찌글찌글해졌지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다 실리콘밸리 테크크런치 나가는 게 가서 이제 트렌드 보고 어떤 업체들이 나왔는지 보고 데모데이도 보고 이런 게 열풍이었는데 요즘은 슬러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가 다를까? 포맷이라던가 행사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열리는 데모데이랑 뭐가 틀릴까? 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놀라운 좀 사실들 몇 가지 놀라운 지점들을 좀 발견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트렌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나오긴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트렌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한국 트렌드와 미국 트렌드가 다르고 유럽 트렌드가 다르겠습니까? 비슷한데 좀 약간 이제 틀린 점은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행사를 주관하는 이 슬러시의 주최 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조금 저는 좀 남달랐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안 내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안 되는데? 이승훈 매니저께서 좀 내려주실래요? 지금 먹었네. 좋습니다. 자, 슬러시는 이틀 동안에 열립니다. 되게 짧죠, 그죠? 금년에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동안에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인터내셔널 스타트업과 인베스터 이벤트이고요. 헬싱키에서 열립니다. 매년 2013년부터 열렸어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열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 슬러시 도쿄와 슬러시 상하이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16년부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난 프로핏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운영 주최 측의 대부분이 알토 대학교 출신들의 20대입니다. 노땅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펑키 락스럽고 약간 스모키 블랙에다가 약간 미친 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할 줄 정도. 그 안에 들어가면 좀 혼미한데 또 질서가 유지되는 이상한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컬러를 유지하고 있고요. 금년에만 현재 그죠? 2,000개가 왔대는. 2,000개에다가 800개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700명의 저널리스트들, 100개국에서 그래서 약 한 18,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헬싱키 입장에서, 특히 핀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슬러시의 기원이 되게 웃깁니다. 알토 대학교에 실제 근무하는 그 연구원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던 노비오의 창업자가 본인이 뭔가 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슬러시가.
그래서 그게 300명까지 이제 커지고 뭐 창고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되게 재밌는, 그래서 되게 스타트업의 어떤 그 앙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 되게 고치시키는 어떤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실리콘밸리 스타일과 우리는 좀 다르다. 그죠? 여기 보면 뭐 라터 캘리포니안 선, 어니스트 슬러시라고 하는데 약간 유럽만의 좀 독특한 노르딕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나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가 가구로 유명하잖아요. 이 가구의 배치라던가 이 활용 이런 거를 보면 좀 남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가 정신과 커뮤니티를 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저항 정신, 기존의 관성을 좀 타파하려고 하는 정신들이 행사 곳곳에 어떤 인테리어나 소품 뭐 이런 것들에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어떤 창업가 정신을 또 고치시키는 게 본인들의 이제 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냐면 슬러시에 가면 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좀 펑키, 락, 페스티벌, 저항 정신, 간념 파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그런데 무질서 속의 어떤 질서.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문화인 거잖아요, 이게. 스타트업들은 사실 레가시가 없잖아요. 기존의 대기업처럼 뭔가 자원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의 인력으로 굉장히 비규칙적으로 일하면서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스타트업인데 약간 그런 행사의 느낌이 확연히 좀 달랐다라는 거죠. 뭐 우리 그 바이탈 스미스 우리 또 석다편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느낌 많이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독일을 끄떡이셨는데 그게 느낌이 동질적인 느낌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스럽다 행사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히려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데모데이도 뭐 보고 다 봤지만 그것보다도 더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전체적인 행사의 분위기가 기존에 봤던 행사와는 좀 다른 약간 스타트업스러운 무질서 속의 어떤 질서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났었고 굉장히 저항 정신 같은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실제 이거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봤더만 실제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노비오의 창업자인 이 미카엘 헤드가 주축이 돼서 만든 작은 모임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토 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고 그래서 이 핀란드는 이제 헬싱키 경제대학교, 그다음에 디자인 예술대학, 공과대학 세 개 대학이 2010년도에 합병합니다. 합병해서 알토 대학교라고 이제 이 대학교로 통합이 되면서요. 현재 헬싱키에서 차를 타고 실제 이제 알토 대학교에도 방문했는데 20분 정도 나가면 알토 시티가 구축 중이에요. 이쪽 판교처럼. 그래서 그 알토 시티라고 아예 명명을 하고 거기에 알토 대학교가 현재 들어서 있고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난프로핏 이벤트고 모든 스텝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남 선녀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 알토 대학교 출신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CEO가 20대예요. 이 친구, 이 여자예요. 그래서 다 이제 요 사람 빼고 제가 보면 이 체어맨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 다 20대의 젊은이들로 주축됐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조금 이 탑다운 방식의 행사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는 대부분 이제 기관장이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하고 또 누구 또 나오고 뭐 이 행사의 취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세팅된 포맷으로 뭐 되지 않으면 혼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직의 KPI를 달성해야 되듯이 그죠? 대기업들 그 조직의 KPI를 달성하지 못하면 잘리듯이 행사도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행사의 폼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봤다가 이 슬러시에서 약간 뭔가 무질서스러운 그런 이 약간 그 뽕맞은 느낌으로 약간 그 행사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느끼는 어떤 그런 환희 같은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만 약간 그런 무질서 속의 질서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돌아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사실 문화잖아요. 우리가 원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는 폼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먹는 거 나오면 먹고
욕하는 거지. 아, 저 새끼 저거 도대체 했던 말 또 우려먹네. 저기서 했던 행사 저기서 또 보고. 포맷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슬러시는 매년 바뀌어요. 행사의 포맷도 조금씩 바뀌고 스테이지 이름도 조금씩 바뀌고, 요번에는 이제 작년에 2015년도에는 뭐 무슨 스테이지 이름이 달랐었는데, 요번에는 또 파운더 스테이지 또가 있었고, 파운더 스테이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는.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뭐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지하가 어마어마하게 코엑스를 거의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 스페이스에 이 존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파운더 스테이지가 있고, 블랙 스테이지가 있고, 엔진룸, 뭐 데모 에어리어, 그다음에 그린 스테이지, 미팅 존. 그래서 미팅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데, 이 미팅이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죠. 거의 현장에서 뭔가 이제 핏이 맞으면 바로 미팅 존으로 가가지고 상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저도 이제 미팅 존에서 그래서 뭐 좀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스모키 블랙 그런 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연기가 뭐 깔려 있는 연기를 쏘고 있을 거야, 그죠? 연기를 싸서 뭔가 이렇게 좀 뭐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은 여기 행사장인지 여기가 무슨 파티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대기업들이 스폰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난프라핏 이제 행사다 보니까 대기업들의 스폰서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PwC가 공식 스폰서를 해서 여기 왜 너네 이제 회계법인이고 컨설팅 업체가 왜 슬러시 같은 스타트업 행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느냐라고 이제 여기 부스에 있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결국 기존의 그 대기업,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대기업들이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미래의 고객은 스타트업들이다.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 어마어마한 정도로 이제 수익률도 높고 거래 규모도 커지는데, 그런 곳에 우리도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PwC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PwC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나왔고요. 구글도 이제 구글 게라지라고 이제 아예 오픈을 해가지고요. 이 안에서 실제 게라지가 있습니다. 마치 아시겠지만 미국은 실리콘밸리 창업을 할 때 다 게라지에서 하잖아요. 창고에서 한다고. 법인 사업자 등록지를 자기 그 유닛 그 딸려 있는 창고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이 게라지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상징적인 단어인데, 구글 게라지를 만들어서 창고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과 여기에 온 스타트업들과 바로바로 미팅하고 뭐 이제 제안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행사의 포맷이 상당히 좀 달랐다.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로 제품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뭘 했냐면 커피와 물을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줄을 하염없이 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뭘 전시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슬러시 조감도 중에 이게 이제 그 파운더 스테이지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 파운더 스테이지에서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또는 글로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CEO들이 와서 자기네 기조 강의하고 패널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100 그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100개 스타트업들을 미리 선발해서 데모 데이를 이틀 동안 하고, 이틀 마지막 날에 이 파이널 라운드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업체 4개를 뽑는데, 요번에 한국 스타트업이 2개가 올라갔어요. 파이널 4개 중에. 깜짝 놀랐어. 나중에 그 업체가 나옵니다. 샌드버드라고 하는 이제 그 Y 컴비네이터에 뽑힌 국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샌드버드라고 하는. 그래서 챗봇, 메시징 앱을 사스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업체 한 군데랑, 그 삼성전자 C랩 출신의 스케치온이라고 그 인쇄형 타투를 이제 개발한 그 2군데가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갔는데, 1등은 이제 유럽 업체가 했어요. 사이버 에이전트라고 하는 업체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 스테이지. 블랙 스테이지가 이제 중앙에 이렇게 무대가 있고 사면에서 청중들이 바라보게끔 하고 위에 4개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멀리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연단이 항상 벽에 있고 여러분들이 일렬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중앙에 무대가 있는 거죠. 중앙에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코앞에 있습니다. 관객들이 마치 권투 경기 관람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인터랙션하고. 그래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곳곳에 이런 부스들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 배치도 해놓고 굉장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눈에 띄었고요. 코리아 파빌리온도 열렸습니다. 이번에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10개 정도 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부스를 이제 같이 모아서 만들었었고 본투 글로벌에서 지원하는 또 스타트업들도 다른 쪽 코너에서 한 6개, 7개가 부스를 만들어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니징 파트너로 있는 빅벤젤스에서도 박종일 대표 서머케어 그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있는데 그 업체가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 데모 에어리어에서 전시도 진행했고요. 자, 뭐 이런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스럽다고 하는 게 이벤트 해킹 가이드 같은 걸 내요. 매년.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틀 동안 네가 뽑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보면 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출발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혼돈 속에서 멍하니 있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이 해킹 가이드의 가이드라인을 좀 보고 좀 계획적으로 이 행사를 잘 이용해다라고 하는 일종의 해킹 가이드를 이제 매뉴얼로 아예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slushie.org에 들어가시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그래서 이런 시도가 저는 국내에는 없잖아요. 거의 그냥 안내, 배치도 뭐 이런 건 있지만 이 행사에 참여해서 당신이 인포메이션을 120% 얻는 방법이라든지 사람들을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해킹 가이드를 재밌게 굉장히 이제 잘 정리해서 이런 컨텐트 크리에이션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바로 사이드 이벤트입니다. 사이드 이벤트.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런 게 없어서 문제인데 슬러시는 여기에 이제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패스, 인베스터 패스, 그다음에 컨퍼런스 패스가 있는데 이 패스를 구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사이드 이벤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유어 사이드 이벤트. 그러면 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내가 이 본 행사와 무관하게 헬싱키 어느 지역에서든지 사이드 이벤트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 장소는 자기가 미리 섭외를 해야지. 그래서 미덥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 이 사이드 이벤트의 유형은 워크샵, 미덥, 브런치, 런치, 디너, 프리파티 등 주최자가 다양한 형태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슬러시 사이트에 바로 생성돼서 공개되고요.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이벤트 리스트가 시간대별로 쭉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면 보고 이 행사 괜찮은데 본 행사보다 이 행사가 더 재밌겠다 그러면 사이드 이벤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본 행사는 이틀 동안 열리지만 이 사이드 이벤트는 헬싱키에서 일주일 동안 열려요. 일주일 동안 열 수 있어. 그러니까 본 행사가 끝나고 더 머물라는 얘기야. 헬싱키에서. 그리고 그 사이드 이벤트에 네가 원하는 사이드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터들도 사이드 이벤트를 열고요. 스타트업도 사이드 이벤트를 열고 어떤 스타트업은 예를 들면 워크숍을 열어요. 근데 돈을 받아 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참가비를 받고 예를 들면 거기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아주 간단한 미덥 파티 같은 것들도 하고 저는 이게 완벽히 이제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것에 좀 놀랐다는 거죠. 행사 자체를 완전히 개방형 플랫폼으로 해서 주최 측이 행사를 재단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사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드 이벤트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거의 몇백 개가 열려요. 몇백 개가. 그러니까 해킹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저는 사이드 이벤트 중에 예를 들면 인베스터 유럽의 모 인베스터가 인베스터 프리 파티를 행사 전에 열렸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사이드 이벤트에서 보고 신청을 한 다음에 실제 갔는데 유럽 전역에서 VC 펀드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다 모인 거야. 거기 한 50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한 명 컨택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컨택을 하려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이드 이벤트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명함 다 수거했습니다. 리멤버에 다 넣었어요. 요즘은 리멤버가 영어도 이제 타이피스트가 타이핑 해주더라고요. 영어 이제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한글 명함만 되는 거. 영어 명함도 타이피스트가 훌륭한 타이피스트가 많은지. 하여간 그 GAN 인베스터 파티였는데 그 파티에서 독일의 뭐 이제 VC 펀드 심사역도 한 명 만나서 그 친구랑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왜 오냐? 너 100만 원씩 내고 여기 왜 오냐? 매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모든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는 행사가 없다. 슬러시가 유일하다. 그래서 오면은 자기는 본 행사보다는 인베스터 패스를 내가 이제 받는 순간 인베스터들은 별도로 스타트업 패스를 산 스타트업들이 인베스터 리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참여하는. 그래서 인베스터 그 리스트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미팅을. 그러면 본 행사 중에 이 친구도 저랑 같이 얘기했던 친구도 20개의 스타트업이랑 미팅이 잡혀있대. 그러니까 딜 소싱 하러 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액추얼한 액티비티가 일어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맨날 데모데이 하잖아, 한국에서도. 근데 데모데이 현장에서 딜 소싱이 일어날까? VC 심사역들이 심사역비 주니까 오는 거지. 오기 싫어 죽겠는데. 왜? 한국은 VC 심사역들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콜드메일과 콜드콜이 와요. 펀드 규모가 큰 심사역일수록 그냥 알아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는 인베스터들이 좋은 딜 소싱을 하기 위해서 슬러시에 참여하고 본인이 인베스터 패스로 100만 원을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컨퍼런스 패스나 스타트업 패스를 사면 컨퍼런스 패스 하면 인베스터 리스트에 안 올라가. 인베스터 리스트에 올라가려면 인베스터 패스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패스를 산 스타트업들이 인베스터 리스트를 보고 미팅을 신청해요. 그러면 그 미팅 신청한 그 개수가 제가 보기에는 평균 10건에서 20건이 넘어. 그러니까 딜 소싱이 너무 이지해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훌륭한 유럽 전역에 또는 전 세계에서 온 스타트업들을 인베스터들이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스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겠죠. 자, 100 스타트업 피치 파이널에 이 샌드버드라고 하는 업체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업체가 이제 한국 스타트업이긴 한데 미국 기반으로 이제 일하고 있고 Y 컴비네이터에 선발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뭐 그 챗봇 기반의 메시징 그 서비스를 사스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업체인 것 같아요. 요즘 꽤 한국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트렌드를 좀 보니까 서비스보다는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스타트업들이 주로 유럽은 많습니다. 그래서 슬러시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도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 밀착형 O2O나 저도 여기 O2O나 온디맨드에 너무 관심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빅벤저스 통해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O2O 온디맨드 스타트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별로 없어요. 거의 테크 스타트업이고 B2C보다는 B2B 다양한 사스 컴퍼니들이 많습니다. B2B 대상으로 사스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눈이 띄었고 이제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조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뭐 AI 뭐 이런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눈으로 이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유니버설 이제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이런 메시징 기반의 챗봇이라던가 홈 스피커 또 다양한 IoT 디바이스와 연동하는 거죠. 음성 인식과 이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해서
유니버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조금 소비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였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업체는 뭐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쪽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트렌드는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저는 그렇게 뭐가 다를까?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하지만 제가 좀 느꼈던 거는 테키스러운 스타트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서비스 드리븐한 스타트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정도 차이이고요. 기술적인 쪽은 영역은 요런 쪽들이 좀 강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 슬러시가 알토 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토 대학교에 관심이 좀 제가 좀 많이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핀란드에서 좀 공부들을 좀 했기 때문에 15년 전에 오랜만에 이제 알토 대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그 스타트업 사우나라고 있어요. 스타트업 사우나. 스타트업 사우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시작됐습니다. 슬러시보다는. 그래서 이 슬러시를 만든 주요 보드 멤버들의 출신 학교이기도 하지만 핀란드 내 최고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확산시킨 스타트업 사우나가 여전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알토 대학교고요. 알토 대학교 창고에서 시작됐어요. 학교 내 빈 창고에서 시작된 이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이 현재 13번의 배치, 194개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4,5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됐고 총 1억 달러 이상의 토탈 펀드레이징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핀란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마치 Y 컴비네이터에 우리가 들어가면 투자자의 투자를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잖아요. Y 컴비네이터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위상 정도로 이제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바이탈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에 선발된 국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스타트업 또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투자자나 업계 관계자. 끝나야 돼? 30분 지났습니까? 지금 7분이 더 지난 겁니까? 발견했습니다. 제가 저걸 못 봤네요. 네. 자, 끝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스타트업 관련 행사 이벤트도 이제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중심으로 좀 변화될 필요성이 있고, 국가 간 경쟁보다는 도시 간 경쟁 중심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8개 만들어서 뭐 동일하게 레벨에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헬싱키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이 되듯이 크로스 시티 플랫폼적 관점, 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울산도 연계하거나 뭔가 이렇게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특정 지역을 아예 그냥 그 스타트업 생태계로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